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하루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그랬더니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으세요?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나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내리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부분들도 아니고 어떤 모형의 그런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뭐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좋아하고 아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사랑에 잘 안 빠지기도 하는데, 사랑에 빠지면 딱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감정이나 그런 마음들이 아무한테나 생기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뭐 친구나 동료나 가까운 지인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진짜 심장이 뛰고 저는 진짜 많이 좋아하면 막 심장이 아린다, 저려온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막 그 사람이 슬프거나 뭐 아파하거나 힘든 모습을 보면 심장이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숨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심하면 머리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진짜 초이성적인 사람인데 뭐 그 딱 마비가 그게 딱 모든 게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의 영역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서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너무 쉽게 통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가볍게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의 몸을 보고 그러는 게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감정적인 교류, 그리고 그런 마음 대 마음이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런 교감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진짜 애틋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게 이제 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도 그냥 진짜 뭐 온 천하에 다 공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둘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들이고, 그런 진짜 영화에서도 보면 막 그런 삼류 영화 막 너무 외설적인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뭐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몸이 나오더라도 그런 어떤 작품을 위해서, 작품성을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몸이 표현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뭐 외설적이다 이렇게 봐지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아름답다라고 여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뭐 살이 많이 찌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과식을 한다든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절제하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살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산모가 잘 먹어서 그러면 우량아로 태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조그마하게 예쁘게 또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먹고 과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먹는 것도 본능적인 부분이라 어떤 마음이 공허하거나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있을 때 이렇게 먹는 욕구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는 동생을 보면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헛헛함을 느끼면 막 먹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막 먹으니까 빨리 먹게 되고 또 빨리 먹게 되면 자기 정해진 양보다 더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뇌가 음식을 받아들이고 배부르다 이렇게 느끼는 건 한 10분인가 시간이 지나야지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밥을 먹을 때 천천히 먹으면 좀 내가 배불러 오는 게 느껴지면 이렇게 딱 숟가락을 내려놔서 양 조절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과식하셨던 분들은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안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숟갈을 덜 먹는다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면 조금 양을 줄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살이 너무 많이 찌면 나중에 이제 무릎이나 여러 가지 허리나 그런 여러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병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너무 이런 애틋하고 절절한 이런 사랑의 느낌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너무 이렇게 사람의 몸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받은 몸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몸을 함부로 보여주거나 그런 거는 부끄러운 일 같거든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잠을 자고 이런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몸을 보이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부끄러운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소중하고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요즘은 길거리에 다 나가보면 다 바바리맨들처럼 구니까 정말 이상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 몸이 귀하고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귀하고 소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동물적인 감각으로 침 흘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잠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런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또 그 전에 물론 정서적인 교감들을 통해서 진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느끼고 그게 이제 진짜 연인으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잠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잠을 자면서도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변태적인 부분만 강요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서로 물어봐 가면서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나눌 때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이거 나한테 해줘야 돼 이거는 되게 강압적이고 무례한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몸만 보고 좋아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냥 몸만 보고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냥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러면 딱 그 생각이에요. 키 크고 잘생겼다 딱 거기까지지 키 크고 잘생기는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인성이 가장 중요하고 약간 지적인 매력이 있어야 끌려요.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니까. 그래서 뭐 저도 누군가한테 배울 점을 줄 수 있고 또 저도 배울 점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지 지적인 면은 있는데 갖췄는데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 저는 마음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착하고 근데 착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속고 그래라 손해봐라 이런 건 아니고 착하지만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진짜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 사람의 권리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른에서 아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잠인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러니까 존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불쾌한 느낌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바리맨처럼 구는 거예요. 다 누구를 만나도 뭐 침이나 흘리고 그래서 저는 만나면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잠은 집에 가서 곱게 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다가오는 게 뭐 좋진 않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제 눈에는 바바리맨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일면식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저는 부당하거나 불편한 부분을 참는 성격은 아니니까 예전에는 참았지만 참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권리를 잘 지키는 거는 나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 무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불쾌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감정을 가졌는데 지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목소리는 당당하게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 건 제가 좀 제 마음이 좀 슬퍼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이런 방법은 어려우니까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일은 같이 하고 싶지만 제가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되면 꼭 같이 하고 싶어요. 빈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진짜 아닌 것 같다 하면 또 적당하게 그렇게 잘 돌려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도 어떤 기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뭐 희망 고문하는 것도 좋진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은 저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늘 비난하고 욕하거나 이런 사람은 제가 피해요. 안 만나요. 관계를 깊이 맺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낮은 에너지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흐름만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좋은 에너지를 갖고 싶고 정신을 맑게 하고 싶고 지혜롭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음 상태를 항상 맑고 아름답게 하고 싶고 그래야 또 제가 좋은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로 마음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선의 거짓말 이런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의 가장 솔직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약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와 너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솔직하게 나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까지도 다 오픈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원래도 거짓말은 안 하고,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한테는 정말로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이런 자꾸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떤 그런 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소하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관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상대방의 그런 나를 정말로 아껴주는 마음까지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마음을 닫게 되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를 노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잖아요. 보면 뭐 경제적인 손실을 계속 입힌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에서 계속 어떤 타격을 준다든지 그러면 계속 내가 빼앗기는 에너지만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만남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을 계속 믿고 오래 가고 이 사람과 함께 가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 하면 진짜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뭐 돈 몇 푼 얻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 돈 몇 푼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은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제 인생에서 몇 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은 정말 소중하고 이 사람이 있으면 믿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다 놓더라도 사람 하나를 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지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은 마음으로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진심을 다하고 내 온 정성을 다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지, 뭐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뭐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걸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뭐 아프지 않고 신체가 건강하고 이러면 같이 노력해서 그런 뭐 재화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벌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솔직한 게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늘 사기치고 살 거고 뭐 인생에서 안 볼 사람이면 그래도 사기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번 돈은 100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 윤리도 하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등쳐먹고 그러면서 번 돈이 무슨 명예가 있는 돈인가,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이 부끄럽지 않은 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행복한가, 진심으로 행복한가,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벌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번 돈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돌아가는 실정들을 바라보다가 이런 부분도 급여 체계가, 급여 테이블이 명확해야 된다, 호봉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어도 20년, 30년을 무명으로 돈을 못 번다, 뭐 내가 생계를 꾸려나가는 힘이 없다, 이러면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먹고 살아가고 내가 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의식주는 기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 급여가 책정이 되고 호봉으로 연결이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할아버지랑 고용노동부가 힘써서 이런 급여
테이블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체불 임금 방지법도 생겼고 이승기 방지법도 생겼는데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안 하느냐. 확인을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 아닌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직무유기 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은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랑 같이 그 엔터테인먼트계 급여 테이블을 설정을 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그런 체불 임금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더 능력이 뛰어나고 자질이 훌륭하면 더 높은 계약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가외적인 수단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 개개인의 능력이다. 러닝 개런티를 받고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겉으로 보이는 외관만 화려한 게 아니라 내실도 탄탄해서 그 개개인의 행복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행복도가 높으려면 실질적으로도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내가 번 돈을 다 뺏기고 뭐 감금 상태고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고, 거기에다 내가 벌어들인 수익도 계속 벌어들이는 족족 다 뺏겨. 현대판 노예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외적인 성장으로 뭐 한류 바람으로 300조 시대에 걸맞게 이걸 벌어들이겠다. 이런 말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말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적으로도 존중하고, 이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자유로운가, 뭐 인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대를 받고 있진 않은가, 또 뭐 각종 여러 불특정 다수에게 비난 어린 목소리를 듣고 있진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라. 뭐 국정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감사원이나 그런 검찰이나 이런 모든 조직들이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잘못해 왔잖아요. 사실 언론과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정치계랑 손잡고 재벌과 정치와 언론과 검찰이 그렇게 결탁을 해서 너무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덮으려고 오히려 그런 무고한 연예인들을 이슈화 시켜서 만들어서 국민들의 시선을 그런 쪽으로 돌리고 신문에 크게 써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미지나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데 아예 이미지도 죽여서 그 사람들의 계약까지 파기하고, 또 계약이 파기되면 위약금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잖아요. 위약금도 물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자살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어 왔잖아요.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뭐 어떤 대통령이라도 국민들을 순전히 잠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뭐 잠이 그렇게 중요해요? 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자면 되잖아요. 이렇게 뭐 가짜로 다른 사람의 잠을 보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이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부인과 나누는 그런 사랑이 중요하지. 왜 다른 사람을 보고, 물론 합의된 관계에서는 뭐 만약에 결혼을 했어도 요즘에는 애인이 다 있다고 하니까 뭐 남편과 부인이 뭐 동의를 해서 뭐 애인이 있어도 좋다 이게 통용이 되면 괜찮겠죠. 그리고 또 그런 정도라면 아예 헤어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진 않은가. 요즘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낳았지만 살다 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성향이 너무 달라서 같이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너의 소중한 엄마 아빠고, 그래서 같이 만날 거야. 너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만날 거야. 엄마 아빠는 그냥 헤어져서 친구가 됐지만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 이렇게 계속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관계에서도 가장 솔직한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런 엄마 아빠가 주는 따뜻한 마음이나 사랑이 없으면 몸만 보고 자라게 되는데 그 몸을 미리 아는 건 진짜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야동을 보고 자란다 그럼 야동으로 하는 행위들이 사랑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야동을 보려고 하면 그렇게 계속 더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더 수위가 높거나 그런 영상들을 뭐 변태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나 영상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아름답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어떤 친구가 계속 보내줘서 요즘에 보게 됐는데 좀 그냥 사람의 몸이 참 아름답고 진짜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되게 몸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생각이 됐고 그냥 사랑하는 행위 자체도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너무 막 가학적이거나 일방적인 사랑만 강요하는 것 같다 하면 되게 변태적인 행위다, 더럽다, 지저분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린 아이한테부터 그런 자기 자아 정체감이 생기기 전에 그런 사랑들을 강요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너무 빨리 어린 아이부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성적인 부분에 노출이 많이 돼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성교육을 제대로 해서 서로의 몸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본질적인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경로가 이탈이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어른들로부터 그런 부분밖에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감정을 못 읽어요. 사람들이 로봇들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내가 한 거짓말이 나를 믿어준 사람한테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예 어떤 잘못인지 모르고 자기 입장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 그런 거는 희생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진짜 좋아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나중심이더라고요. 내가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너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설명은 없어.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이런 공감 능력이 진짜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통이 안 돼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에 대한 교육이 진짜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 시절부터 인성교육이나 감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서 공감하는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감과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은 리더로 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라서 이렇게 등한시되어 있는 인본주의의 가치가 더 훨씬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철학적인 어떤 사고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늘 여러 방면에서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몹쓸 세상이다. 많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냥 잠으로 생각하나. 저는 처음에 잠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막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뭘로 보고 잠이라고 하나? 내가 왜 자기의 잠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잠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은 사랑하는 사이에 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도 진짜 교감을 하고 너무 좋아한다고 느꼈을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우리 둘이 사랑을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참 잘못됐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데 자려고 해. 그래서 되게 짐승 같다, 동물 같다. 그런 사랑은 강아지도 하는데 강아지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진정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몸부터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감정을 읽으려고 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나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야? 내가 혹시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네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하는 게 잠을 자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잠보다는 훨씬 더 선행돼야 되는 이런 과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성교육은 어른들부터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중요한데 많이 놓치고 있고 이미 아이들을 그런 세상에 물들여 버렸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돈에 묶여서 사람을 상품화시키고 그런 상품이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나게 만들고 오로지 일을 위한 잠을 자게 만들고 쉬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풀 가동해서 일적으로 자는 잠은 그거는 육체적인 노동이잖아요. 단지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사랑이 아니니까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 노동력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렇게 차라리 잠을 자서 일로 하면 일적으로 잠을 많이 자면 그 스트레스 강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 강도에 대한 보호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노력을 그만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시키면 그거에 대한 보수를 두둑하게 줘라. 그런 힘든 일을 시켰으면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무슨 무자본 착취도 아니고 왜 그런 것들을 다 그런 부분을 착취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런 과정들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부당하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10원을 안 줘도 10원까지 다 주게 돼 있거든요. 빨간 줄 간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정신지체 아저씨들이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변호사도 많이 만나고 고용노동부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체불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면 호적에 빨간 줄 간다고 그때 노무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신체적으로 감금하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불법 대상자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신고감이다. 그리고 회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문 닫으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윤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기업 윤리가 있는가, 윤리 강령들이 있는가, 또 리더로서 회사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런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를 갈 때 어떤 기관장을 봤을 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관장이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사를 만나면 기대가 안 생겼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단지 뭐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하 직원이 실수하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고함 지르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못 배운 사람이다.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따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혼낼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사람이 많지 않은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조용히 얘기를 먼저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으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방향이었고 내가 지시한 바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다. 그래서 놓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시점부터는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가면 이 상사는 그래도 나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를 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마음으로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오래 머물고 싶고 그리고 그런 상사와 내가 그런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정말로 함께 일을 할 때 믿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윽박지르고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누가 있고 싶어요. 안 따르고 싶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때리지 마세요. 부모라고 해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 그리고 아이들을 때리면 격리 조치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동의 폭력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아동 폭력에 다 신고 대상자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고할 수 있다. 아동 폭력이나 그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보시면 다 옆에 계신 분들이 신고를 반드시 해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주는 모든 사랑들을 다 받고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자란 아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밝은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쳤다면 꼭 자각하시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키우고 있는가 또 이렇게 맡고 계시는 다른 어떤 선생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직업 윤리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가 내가 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던가 짜증이 있다던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일에 투영해서 나보다 어린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고함 지르거나 그래서 소리쳐서 아이를 따르게 만들지 말고 진심으로 그 아이의 먼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제대로 사랑을 주고 그래서 아이한테 늘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을 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받은 사랑으로 또 사회에 기여하고 더 넓은 이 세상에 나가서 큰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들을 가지고 키우세요? 또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겠다라는 올바른 가치관들은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키우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소명이 진짜 특별하다. 내가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 말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어떤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돼서 생각나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 나한테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런 결과물들을 이룩했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렇게 나를 믿고 의지하고 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한테 도움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내가 받은 그런 고마움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갚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쉽지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태어나셨다. 이미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이런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인연, 다른 인연들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사랑스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누가 힘들다면 위로의 말을 건네고 공감의 말을 건네고 이렇게 내가 먼저 따뜻한 미소를 띄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손익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를 그 반대로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한테 그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본주의 세상이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제가 이런 계약 관계에 있고 회사의 방침은 이러이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뭐 메뉴판이 식당을 이용하려고 해도 메뉴판이 명확해야 이거는 이 금액을 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아니 이 정도의 금액을 내고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이런 판단이 서잖아요.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들을 제시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거짓말을 해서 이런 건 이렇고 이렇게 하면 신뢰가 안 쌓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면서 당연히 상대방도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내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만 좋아지고 내 회사만 득이 되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소속 아티스트가 있으면 그 아티스트한테 당연히 그 몫이 돌아가야 된다. 몫이 안 돌아가면 체불 임금, 불법 착취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법 착취하면 범법자다. 법에 저촉이 돼서 사회랑 격리돼서 감옥에서 좀 사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옥 안 가려면 임금 체불하지 마시고 제대로 다 책정해서 줘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0원까지 다 챙겨줘야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권리는 찾으세요.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억지로 잡고 있다 하면 그거 불법이고 계약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조차 없는 내가 이행할 의무조차 없는 잘못된 계약이다. 그래서 파기 사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다. 힘들면 힘들다고 언제든지 다 얘기하세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무조건 참고 뭐 힘든데 괜찮다고 말하고 하면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아요. 사실 안 괜찮잖아요. 안 괜찮아서 내 몸에 너무 피로감이 오고 근데도 웃어야 되고 그러는 거는 너무나 불필요하게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잘하고 싶은데 오늘은 몸이 좀 많이 힘들고 피곤해요 라던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감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말을 했더니 목이 아파요. 오늘의 바다. 내가 사는 돌집에 오면 동쪽의 난 창으로 쇠오리 때 엉덩이 차며 날아오르는 바다를 볼 수 있을 거요. 어제의 바다나 내일의 바다가 아니라 오늘의 바다를 어제의 당신이나 내일의 당신이 아니라 오늘의 당신이. 달에게서 배운다. 달에게서 배운다. 자신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낮이나 밤이나 자전하고 공전하며 단 하루도 멈춤 없이 궁극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에서 다른 존재들을 비춘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완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완성된 상태에 정지해 있는 일보다 더 어두운 건 없다는 것을. 당신은 나를 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바다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왜 고요하고 평온한 바다만 상상하는가? 감정의 파도가 일고 불안정한 단어들이 충돌하고 현실과 비현실의 물살 가르며 극에서 극으로 흑등 고래에 자맹하는 바다는 내가 아닌가? 마음을 주었던 자리마다 따개비가 문신 같은 흉터 자국 남기고 기억의 성게 가시에 찔려 파란 피 흘리는 이 해안은 나의 해안이 아닌가? 내 삶이 노래라는 걸 이해한다면서 왜 낭만적인 사랑 노래만 기대하는가? 낮에도 밤에도 난해한 가사 중얼거리는 이 고장난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닌가? 생나무를 찢는 듯한 내 안에 사는 외침은 노래가 아닌가? 당신은 나를 안다고 말하면서 소금기 하얗게 말라가는 바다와 강박적으로 상처를 핥고 지나가는 자책의 빙하는 왜 외면하는가? 당신이 한 번도 항해한 적 없는 섬섬이 숨가쁜 별들 가득한 이 대양은 내가 아닌가? 내 안에 우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독마저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감정의 폭발과 몸을 떠난 자음 같은 떠돌이 별은 왜 내가 아닌가? 당신이 짐작할 수도 없는 평행 우주에서 온 나는 내가 아니어야만 하는가? 소중한 지혜의 한 줄 읽어드릴게요. 열매는 말없는 나무들만이 얻는 결과물이다. 인내하라. 인내의 열매는 달다.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라.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한다면 그 일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인내의 열매는 달다. 뜻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이라도 차근차근 해 나가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생긴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라. 만약 어떤 일에 대하여 포기한다면 그것으로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문제는 내가 어떤 친구가 될 수 있느냐다. 참된 우정은 앞과 뒤가 같다. 앞은 장미로 보이고 뒤는 가시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우정은
삶의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다. 내가 어떤 친구가 될 수 있느냐가 참다운 우정을 가늠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오늘도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아오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사셨다면 정말 고생 많았다. 나 참 대견하지. 누구야? 정말 고생했어. 사랑해. 이런 인사를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들려준다면 내 마음이 행복한 그런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연들마다 상생의 인연들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을 채워주고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근데 단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을 상대방한테 뺏어 가려고만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그런 관계가 더 소중하고 돈독한 관계가 되고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주고 또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서로서로 채워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그렇게 좋은 기운들과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뺏어가면 그 사람은 손해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채워주는 에너지로 갈 수 있고 또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채워지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채워지는 에너지가 돼야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소망들을 꼭 이루시고 또 여러분을 그렇게 늘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순간들마다, 숨쉬는 순간들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한테는 아주 사소한 말로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자 또 상대방과 나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다.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신뢰를 회복할 기회마저 안 생길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솔직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가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을 투사나 하고 남 욕이나 하려고 태어났는가, 이렇게 질문들을 늘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내 감정을 투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나는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나로 가지고 와서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상대심을 내고 있다면 이미 진 거다. 내가 스스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심을 내고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답고 특별하다. 여러분 자체로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재 자체로 귀하다. 여러분만의 빛이 있다. 내가 가진 빛을 발전시켜라. 내가 가진 빛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고, 이런 게 중요하지. 왜 다른 사람과, 나는 처음부터 다른 존재인데 왜 비교할 그런 비교 구도상에 있지도 않은데 왜 비교를 해서 나 혼자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도 괜히 미워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쓸데없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독을 가지고 와서 마음에 병 생기고 실제로도 건강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또 상대도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주고 싶고 그러면 계속 그런 사랑이 멀리 멀리 퍼져서 이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고 또 이미 지구촌은 손안의 세상이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뭐 내적 친밀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면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연이 돼서 만나도 너무 반갑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그런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특히 어떤 리더의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덕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덕과 지혜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넓어서 마음그릇이 좀 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다 포용하고 담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늘 모든 부분으로부터 배우려고 성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다독거리면서 가려고 하고 그 대신 저는 아닌 부분은 진짜 따끔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도 잘못 가는 부분까지 잘한다 이렇게 가는 건 그 사람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저는 잘못된 거는 바로 잡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떨 때는 되게 따끔하게 얘기해서 막 눈물이 쏙 나오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게 그렇게 눈물을 빼서라도 가르쳐야 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하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니까 인생이 망가지게 두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혼내요. 단호하게. 그래서 또 그렇게 나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그렇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냥 비난하려고 한 사람 얘기는 듣지도 말고 하지만 나한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 사람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 인생이 똑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내 인생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면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이 좀 짧았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됐나? 이렇게 또 바라보시고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조정해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청의 자세가 중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듣고 나서 지혜롭게 해석을 하고 판독하는 판독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머리가 좋아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내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안 좋은 얘기하고 독을 계속 풍기고 생선을 싼 종이가 돼서 내 비린내를 계속 풍기고 이러면 누가 가고 싶어요. 다가가고 싶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적인 면에서도 바디로션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산뜻한 비누향이나 좋아하는 향수나 이런 것들을 뿌려서 저 사람한테 되게 좋은 향기가 난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냥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면을 통해서도 향기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가진 기운은 왠지 따뜻하고 맑고 밝아서 자꾸 저 사람 주변에 가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외적으로 바라보는 거울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면을 거울로 비춰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잘하고 있으세요? 자아 성찰을 잘하고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외부가 아니라 나로 가지고 와서 나를 늘 살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어떤 잠자리나 그런 부분은 진짜 본능적인 도파민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단지 쾌락적인 쾌감을 느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작은 행복들을 많이 발견해서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행복들을 누리고,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랑 자고 싶고 뭐 그런 사랑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뭐 그런 어떤 뭐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통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막 의심이 드는 마음을 들게 했다면 그거는 되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 만족도만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잠자리가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또 이렇게 마지막 과정에서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마음을 교감하는 그런 부분이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행복도가 단순하게 그런 쾌락적인 부분으로 갈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과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소통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감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몸부터 배우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속상할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런 피드백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많이 읽지 못하는구나. 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주고받는 답들이 좀 없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을 건드려서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일단 상하면 내 마음을 상한 사람이랑 뭘 함께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주무실 때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시원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잘 주무세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굿나잇. 안녕.